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에서 빈도 분석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도 분석은 문자형이 되거나 숫자형이 되거나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형이거나 숫자형이라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개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개수를 표현합니다. 해당되는 개수를 표현하는 것이 이런 빈도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수가 전체 토탈에서의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해당되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 빈도 분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비율이, 다시 한번 이 세부적인 비율이 예를 들어서 매우 작다면, 매우 작게 표현이 된다면 이 빈도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빈도 분석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자료, 즉 연령을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9세부터 65세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요기의 속성들이 또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이 비율적인 측면이 너무 작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10%, 보통 5% 미만이 나오는 것은 너무 작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 작게 나오는 것은 해석상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룹을 다시 한번 재그룹을 해서 이렇게 20대, 30대, 40대처럼 이렇게 재그룹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빈도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요, 이 비율이 여기 나오는 이 속성 간에 각 속성 간에 이 비율이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뭐라고요? 전체의 몇 퍼센트 되느냐를 살펴보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래의 속성은 많아봤자 20개 정도, 다시 한번 많아봤자 20개. 우리나라 행정시 같은 경우 보통 17개 정도 되니까요. 20개 정도를 보고요. 많아봤자 20개입니다. 보통은 6개, 7개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비율은 보통 10% 이상은 나와야, 해당되는 20% 이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당되는 이 비율이 너무 작아버리면, 여기 있는 비율이 작아지면 다른 분석 결과에 또 나누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N수, 전체 대비해서 N수가 작아지는 거죠. 전체 대비해서 N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표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석상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양적인 자료에서는 빈도 분석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성이 너무 많아지고 이 비율적인 내용들이 너무 살살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경우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액이라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20대, 30대, 40대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집단의 몇 퍼센트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 결과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금액이라면 12,006.4원, 그 다음에 317.2원이 몇 명인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부터 300원, 요 사이가 몇 명이냐를 원하는 거죠. 그 구간을 놓고 실제로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빈도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해당되는 격차, 이 격차가 해당되는 집단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잘 맞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는 빈도 분석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집단의 비율에 비해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라면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중간중간에 조사를 할 때 우리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별,
성별 연령대입니다. 연령대. 연령이 아니라 연령대. 그 다음에 직무, 업종, 소득, 거주지역,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빈도 분석을 많이 실시한다. 그리고 모집단하고의 분포를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간다. 여기서 말씀드린 소득은 일정한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소득의 분포, 그룹 간의 분포를 말합니다. 일일이 다 숫자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